1차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1차 시험에 나오지 않는 내용, 출제 빈도가 너무 낮은 내용은 모두 삭제했습니다. 오직 출제되는 지문과 선택지만 그대로 살렸습니다. 관련 자료나 링크가 있다면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직업정보론 4장 한국표준직업분류입니다. 한국 고용직업분류입니다. 직업분류이기 때문에 같은 챕터에다 집어넣었지만 한국 고용직업분류와 한국 표준직업분류는 다른 겁니다. 여기서는 한국 고용직업분류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한국 고용직업분류는 한국 고용정보원에서 발행합니다. 표준직업분류하고 눈에 띄는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대분류에 군인이 없어요. 관리직하고 군인은 중분류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 첫 번째요. 대분류 중심입니다. 2018년 개정된 이후로 대분류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바로 십진법 중심의 대분류 중심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는 점, 이게 첫 번째 특징이요. 두 번째 특징은 직능 유형 중심입니다. 직능 유형이 우선으로 고려되어 있고요. 직능 수준은 소분류 단위에서 고려됐습니다. 대분류, 중분류 단위는 직능 유형으로 구분이 되었고요. 소분류 단위에서 직능 수준이 고려되었습니다. 네, 대표 오답이요. 직능 수준이 우선이다. 이거 오답이에요. 직능 유형이 우선입니다. 직업분류 원칙은 포괄성과 배타성을 고려해서 분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상식적 내용이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돼요. 대분류, 중분류 단위의 직업명은 직업 묶음이라는 의미로서 무슨 직으로 통일돼서 사용되어 있고요. 널리 통용되는 직업 명칭을 사용했고요. 의미 전달이라는 언어수단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가능한 한 간명한 직업명을 사용했습니다. 대규모 조사를 통한 경험적 데이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취업 알선 직업 분류도 있어요. 취업 알선 직업 분류와 한국 고용 직업 분류는 세 분류 단위까지 동일합니다. 한국 표준 직업 분류의 개요입니다.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서 말하는 직능 수준, 즉 직능의 레벨은 가장 낮은 제1 직능 수준이 있고요. 가장 높은 제4 직능 수준으로 4개의 직능 수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서 주목해야 될 오답이요. 직능 수준은 사실은 개인의 능력이에요. 사람의 능력이에요. 무슨 도구, 장비, 원재료와 관련이 있다. 도구, 장비, 원재료와 관련이 있다. 오답에 해당합니다. 한국 표준직업 분류의 분류 체계의 구성 순서입니다. 대중소, 그리고 세세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대중소, 세세 분류요. 직업 분류의 목적입니다. 취업에 관련해서 취업 알선 및 구인구직 안내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각종 급여, 수당 지급의 결정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산재보험, 생명보험률 혹은 교통사고 보상액 등의 결정 기준입니다. 각종 사회나 경제 통계 조사의 직업 단위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기억해야 될 오답이요. 이건 직업 분류니까 산업이란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오답이에요. 그 다음 이거는 취업자에 관련한 급여, 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실직자에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답이에요. 직무,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서 말하는 직무의 범위는 결국 고용주를 위해 개별 종사자들이, 즉 직원들이 수행하거나 수행해야 될 일련의 업무와 과업을 말합니다.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서 말하는 직무란 결국 수행하거나 수행되어야 할 일련의 업무와 과업을 말합니다. 한국 표준 직업 분류 개정 내역입니다. 굉장히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개정 내역을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최신 변경 내역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대분류는 10개, 중분류는 52, 소분류 156, 세분류 450, 세세분류 1, 2, 3, 1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대분류 10개, 중분류 52개니까 대분류 하나당 직업은 5개의 중분류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쉽게 짐작할 수 있죠. 세분류 단위에서 최소 1000명의 고용을 기준으로 삼았고요. 지난 개정 내역 이후 시간이 경과한 점을 고려해서 전면 개정 방식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주의해야 될 거요. 바로 중분류 이하 단위 분류 체계를 중심으로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다시요. 중분류 이하의 단위 분류 체계를 중심으로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이하 부분은요. 산업의 변화에 따른 주요 개정 내역입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기억해야 되는 주요 개정 내역입니다. W1에서요, 영상 관련 관리자가 방송 출판 및 영상 관련 관리자 이렇게 항목명이 변했어요. 더 자세하게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거꾸로 쓰면 오답이에요. 방송 출판 및 영상 관련 관리자가 영상 관련 관리자로 바뀌었다. 이거 오답입니다.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W2에서는 한의사가 구별됐습니다. 전문 한의사와 일반 한의사로 세분화되고요. W3에서는 포괄적 직무로 분류되어 온 사무직, 이렇게 사무직이라는 이름으로 포괄적으로 분류되어 왔었는데 이게 여러 개로 신설됐습니다. 대학 행정, 조교, 증권사무원, 기타 금융사무원, 행정사, 중개사무원 이렇게 신설이 됐습니다. W4요. 문화관광 및 숲자연 해설사 신설됐고요. W5에서 자동차 영업원이 신차 영업원 그리고 중고차 영업원으로 세분됐습니다. 잘 보시면요. 이렇게 사무직 부분이 여러 개로 신설됐죠. 세분화됐습니다. 사무직이 세분화됐고요. 여기 영업직, 판매직도 마찬가지로 세분화됐고요. 서비스직 분류도 세분화됐습니다. 사무, 판매, 서비스직 분류는 세분화됐습니다. 대형 재난 대응 혹은 예방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방재기술자 및 연구원이 신설됐고요. 이삿짐 운반원, 택배원 이게 두 가지로 세분화됐습니다. 입법 공무원의 명칭을 의회의원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장관은 고위공무원으로 분류했습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 주요 개정 내용의 특징들입니다. 첫 번째, 전문기술직의 직무 영역 점점 늘어나고 있죠. 확장 등 지식정보 사회 변화사항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서비스 일자리의 직종이 세분되고 신설됐어요. 서비스 직종 세분되고 신설되고 있고요.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고용규모 대비 분류 항목이 적었었죠.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세분화됐습니다. 각종 기계 조작원들이 있습니다. 제조기능 조작 종사원, 과실 및 채소 가공 관련 기계 조작원, 섬유 제조 기계 조작원 이렇게 무슨 조작원 등이 이렇게 다 세분화되어 있었는데요. 요즘은 각종 기계 조작원들이 알고 보면 이렇게 판넬이나 컴퓨터에다 놓고 이렇게 쭉쭉쭉쭉 정리하죠. 기계 자체가 다 통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각각의 조작원들을 분류하지 않고요. 전부 다 복합 다기능 기계 조작직 이렇게 분류를 통합했습니다. 자, 기계 조작은 통합됐어요. 기계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각종 기계 조작원들이 직종이 세분화되고 있다. 오답이에요. 각종 기능직 조작직 직종이 세분화됐다. 오답이고요. 신설됐다. 오답입니다. 통합되고 있습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직업분류 원칙은 모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원칙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한 명이 여러 가지 직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 다수직업의 분류 원칙이 있고요. 세 번째는 한 직업이 여러 개의 직무를 가지고 있는 포괄적 직업 상태에 대한 분류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 직업 원칙이요. 일반 직업 분류 원칙은 기준은요, 직무와 직능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일반 원칙은 직무와 직능이에요. 원칙 1은 포괄성의 원칙이고요. 두 번째 원칙은 배타성의 원칙입니다. 포괄성, 배타성의 원칙이에요. 자, 배타성 원칙의 의미요.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는 어떤 경우든 같은 단위의 직업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는요, 어떤 경우든 같은 단위의 직업으로 분류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다수 직업 분류의 원칙이요. 한 명이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한 명이 금연공도 하고요. 밤에는 대리운전을 해요. 한 명이 두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죠. 이럴 때 이 사람이 직업을 분류하는 원칙입니다. 첫 번째는 취업시간 우선의 원칙이요. 긴 직업이 진짜 직업이고요. 두 번째는 수입 우선의 원칙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고요. 세 번째는 조사 시 최근 직업의 원칙입니다. 취업시간 수입 우선, 조사 시 최근 직업의 원칙이요. 경력이 많은 직업이다. 오답에 해당됩니다. 포괄적 업무 분류 원칙입니다. 포괄적 업무란 하나의 직업에 여러 개의 직능 혹은 여러 개의 직업 성격을 다 가지고 있을 때 이거를 무슨 직업으로 대표할 거냐라는 원칙입니다. 첫 번째는 주된 직무 우선으로 판단하고요. 두 번째 최상급 직능 우선으로 판단하고 세 번째 생산 업무 우선으로 판단합니다. 이건 순서가 있어요. 적용 순서 1순위 직무, 2순위 직능, 3순위 생산 업무 우선입니다.
주된 직무 우선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직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주된 직무를 기준으로 이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의과대학 교수인데 강의도 하고 진료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직업을 봐서 강의나 평가 쪽에 집중되어 있으면 이 사람은 교수로 직업을 분류하고요. 만약에 진료나 처치에 이 사람이 직무가 주된다. 그러면 이 사람을 의사로 분류하는 식입니다. 두 번째, 최상급 직능 우선입니다. 여러 가지 직능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직능은 직능 수준이 굉장히 높고요. 다른 직능 수준이 되게 낮다. 그러면 가장 높은 직능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이 직업을 분류합니다. 세 번째, 생산 업무 우선 원칙이요. 재화의 생산과 공급이 같이 이루어질 때는 생산 단계를 기준으로 해서 직업을 분류합니다. 예를 들어서 빵을 구우면서 이 사람이 직접 판매도 했다. 그러면 빵을 구우니까 제빵원이고요. 판매했으니까 판매원인데 생산 업무 기준이니까 두 가지 중에 제빵원이 선택이 돼서 결국 제빵원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오답의 케이스요. 취업시간 우선, 수입 우선, 최근 직업 우선의 원칙은 모두 다수직업 분류 원칙이에요. 요 두 가지 분류 원칙을 막 섞어서 내서 출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 두 개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교재에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여 년간의 모든 문제를 분석해서 중복된 문제나 제도 등이 변해서 출제될 수 없는 형태의 문제, 그리고 난이도 조정을 위해서 출제한 지역적 문제를 제거하고 2,800여 개의 문제를 모았습니다. 이 한 것만으로 완벽한 수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핵심 이론 파트, 그리고 단원별 완벽한 기출문제집 파트로 구성했습니다. 교보문고, 예스24 등 상용 전자책 형태, 인쇄 가능한 PDF 파일 형태, 종이책 형태, 그리고 스마트폰 앱 형태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의 댓글에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한국 표준직업분류 특정 직종 분류 중 기억해야 하는 상세 내용들입니다. 먼저 행정관리 및 입법기능 수행하는 사람들 대부분 일관리자에 분류됩니다. 입법공무원의 명칭은 의회의원으로 변경됐고요. 장관은 고위공무원으로 분류됐습니다. 반장처럼 주로 수행된 일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통제 업무를 수행하는 하는 감독자들, 이 감독자들은 감독되는 근로자들과 동일 직종으로 분류합니다.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는 대분류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그룹에 해당하고요. 계속적인 관찰이나 직무 훈련 업무를 하는 주로 지도직들이요. 지도직은 지도하는 특정 직종 혹은 기능, 그 기계 조작 종사자로 분류합니다. 그 지도하는 직종으로 그냥 분류한다는 뜻이에요. 관공서의 기관장은 직급과 상관없이 요 말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직급과 상관없이 관리자 직군입니다. 직급에 따라 관리자 직군으로 한다. 이거 오답에 해당합니다. 현업과 관리 감독을 겸업하는 경우에 근무 시간의 80% 이상이 관리 감독일 경우에만 관리자입니다. 아니면 현업에 수행하는 거예요. 관리자는 직위나 직급에 의한 것이 아니고요. 그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분류되어야 합니다. 자영업주 및 고용주요. 주된 직무 우선 원칙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 중 투자하는 시간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 거예요. 투자하는 시간이 가장 많은 직무로 분류됩니다. 일의 형태나 직무 내용에 따라서 정의됐다. 이게 오답입니다. 군인은 대분류 A 군인으로 별도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한국 표준직업분류 대분류입니다. 대분류 2번이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입니다. 무슨 전문가, 무슨 관리자 다 대분류 2고요. 특히 항공기조종사 파일럿이요. 파일럿은요. 전문가에 속합니다. 그래서 대분류 2에 속합니다. 대분류 3은 사무 종사자예요. 이번에 행정사가 신설됐죠. 한국 표준직업분류와 국제표준직업분류 ISO 08과 동일합니다. 대분류 4번이요. 이거 서비스 종사자고요. 특히 경찰도 서비스 종사자에 포함됩니다. 대분류5는 판매 종사자예요. 판매 종사자에는 행사 및 홍보 도우미, 주유원 같은 분들도 다 대분류5에 속하고요. 대분류9는 단순 노무 종사자입니다. 단순 반복 육체적이고요. 1수준의 직무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번에 신설된 대분류 A요. 바로 군인에 해당합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 직업의 요건입니다. 직업의 요건을 물어보던 미인정 직업을 물어보던 사실 같은 문제입니다. 직업의 요건이 있고요. 그 직업의 요건을 맞추지 못한 게 곧 미인정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네 가지 직업의 원칙을 이해하고요. 그 원칙에 위반되는 걸 찾아서 묶어서 정리하면 그게 곧 미인정 직업입니다. 직업의 원칙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계속해서 돈이 되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고 윤리적인 것, 이게 바로 직업의 원칙이에요. 계속 해야 되고요. 계속적 수입이 있어야 됩니다. 복권이나 토지 매각 수익처럼 한 방에 끝난다 그러면 직업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돈이 돼야 돼요. 경제성이 있어야 되고 수익이 있어야 됩니다. 가사노동이나 봉사활동처럼 돈이 될 수 없는 것들 바로 직업 될 수 없고요. 세 번째는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사회성이고요. 돈이 되지만 이자 배당 연금처럼 돈은 되지만 사회적 가치가 없는 것들 직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윤리적이어야 됩니다. 반사회적이고 불법적 행위, 그 다음에 범죄 행위는 직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속박 상태에서의 것도 직업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대소자 노동은 직업이 될 수 없습니다. 노동자 수용자의 노동, 이것도 직업이 될 수 없습니다. 윤리성은 비윤리적 영리행위나 반사회적 활동을 통한 경제적 이윤 추구는 직업활동으로 인정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 표준 직업 분류의 직업에 해당하는 부분이요. 첫 번째, 무급가족 종사자. 무급가족 종사자니까 돈을 못 받는다는 말이죠. 하지만 결국은 가족에게 경제적 수익이 돌아간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무급가족 종사자도 직업에 해당합니다. 의무로 복무 중인 사병, 과거에는 이거 직업 아니었습니다. 강제로 구속된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였어요. 하지만 17년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의무로 복무 중인 사병 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군인들 직업에 해당되고요. 아르바이트도 직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업 분류 원칙 중에 계속성의 원칙 모두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매일, 매주, 매월 하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그러면 계속성이 있는 겁니다. 계절적으로 계속 행해진다. 이것도 주기성이 있는 거고요. 명확한 주기는 없어요. 주기는 없지만 결국 계속적으로 뭔가 계속 일어날 게 분명하다. 그러면요. 이것도 계속성이 있는 겁니다. 현재 하고 있고요. 앞으로 하겠다. 이게는 오답이에요.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앞으로 계속 행할 의지도 있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이건 계속성이 있는 겁니다. 취업한 이후에 하겠다. 이건 오답이에요. 계속성의 원칙 첫 번째 주기적으로 발생, 두 번째 계절적, 세 번째는 명확한 주기는 없지만 계속적,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행할 의지도 있고 가능성도 있는 것. 이게 계속성의 원칙 4가지입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직능 수준입니다. 직능 수준이란 직무 수행 능력의 높낮이입니다. 바로 직능 수준이요. 정규교육, 직업훈련, 직업경험, 그리고 선천적 능력, 사회문화적 환경 등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직능 수준 모두 4가지입니다. 1, 2, 3, 4로 되어 있고요. 1이 단순 노무, 2가 농림업, 숙련종사, 3과 4가 전문가 및 관리자입니다. 자, 특이사항이요. 군인은 2등급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2등급, 3등급, 4등급에 해당된다는 뜻이고요. 농림업, 숙련 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다른 직업은 다 이직능입니다. 나머지 모든 직업은 다 이직능이에요. 자, 직능은 1, 2, 3, 4로 되어 있고요. 이 1, 2, 3, 4는 학력으로 따지면 초등학교, 중등학교, 중등 플러스 1, 3, 이거 고등학교에 해당되겠죠. 근데 실제 여기서 표현은 중등 플러스 1, 3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4등급은 학사 이상의 능력입니다. 이걸 ISED 레벨로 하면요. 1등급은 1등급이고요. 2직능은 2와 3직능이고요. 3직능은 2개 차이가 나서 5직능, 4직능도 2개 차이가 나서 6직능입니다. 각 직능별 요구 기능이요. 의사소통을 기준으로 하면요. 1직능은 의사소통에 관련된 정의가 없고요. 2직능은 상당 수준의 의사소통, 3직능은 높은 수준의 의사소통, 4직능은 매우 높은 수준의 의사소통입니다. 상당, 높은, 매우 높은요. 2직능의 기본은 읽고 쓰고 계산하는 거고요. 3직능은 복잡 과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어요. 고등학교 마치면 복잡 과업 수행하는 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훌륭해요. 자, 4직능은 바로 이해력과 창의력이 필요로 하는 레벨입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신설된 직업군이 있군요. 먼저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는 데이터 분석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 그리고 산업특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같은 게 있고요. 문화 콘텐츠 관련해서는 미디어 콘텐츠 창작가, 그리고 사회 서비스 일자리 관련해서는 노인 및 장애인 돌봄, 놀이 및 행동치료사 같은 게 있고요. 여가 관련해서 문화관광, 자연, 숲해설사, 반려동물 훈련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군인 직종이요. 군인 직종은 WA의 군인으로 대별됩니다. WA의 군인이에요. 직무를 기준으로 분류하기보다는 자료 수집상 현실성에 따라서 분류를 한 겁니다.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의무 복무 중인 사병도요, 직업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군인은 기존의 직능이 무관했었는데 이제 개정된 이후로 2직능 이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블로그와 전자책에 동일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